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다행히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얼마 만에 반등인지 너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저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주말은 편하게 힐링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증시 현황에서는 양호한 실적 덕분에 세계 증시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투자 방향을 봤더니 반등을 하니까 매수세도 약한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하락할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는 가만히 있는 포지션이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슈 러시에서 성장이 둔화된 산업이 뭐고 투자를 늘리는 산업은 무엇인지 그걸 캐치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 기업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안타까웠던 건 아시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시진핑이 연임을 했지만 아직 방향성이 잘 나오지 않아서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 보면 ASML,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자주 언급드리는데 이번 주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죠. EUV 장비를 5조 원이나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실적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잘 나가면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순차적으로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빨간색 바탕에서 말씀드려서 좀 속상한 마음이었는데 이번 주는 기쁜 마음으로 소개드려 볼게요. 눈에 들어오는 섹터를 보면 왼쪽에 기술주죠. 마소가 5.9%, 애플이 6.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있게 보자는 산업이 있었죠. 스트리밍 산업, 넷플릭스가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우영우가 톡톡히 한 역할 한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에너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의 해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ETF 거래량을 볼게요.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한국은 여전히 인버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은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나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대부분의 기업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상승폭이 컸던 3개 기업을 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인데요.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9%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너무 하락폭이 컸는데 이번 주 반도체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죠. 10%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64%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혁신기업도 이번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반등할 때 시원하게 올랐던 건 원자재입니다. 3.7% 올랐는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이게 1등이 아니라 3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 주 1, 2등을 차지한 건 에너지랑 기술주죠. 특히나 기술주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이번 주 반등을 6.6%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전체 시장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3% 올라갔습니다. 가치 성장 중에서는 성장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중형 가치주도 2% 상승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SCHD 이것 또한 3%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레버리지도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이렇게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항을 볼게요. 전체 시장이 3%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많이 올라간 테마를 추려보면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42%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테마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CIBR은 고점 대비 하락률 30% 이내로 들어왔죠. 그리고 LIT도 이번 주 반등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4%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LIT는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바로 우주항공 쪽에서 ROKT입니다. 6% 반등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4%밖에 남지 않았죠. 다른 것들은 지금 30%, 20% 혹은 50%까지 빠졌는데 ROKT만 고점 대비 하락률 10%대입니다. 여기는 우주항공도 들어있지만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이슈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이죠. 성장 기업에서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하락률 50%가 넘었다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고점 대비 하락률 48%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성장 기업에서는 홈디포랑 시스코 시스템, 버라이즌이 아직도 30%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JP모건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0% 넘었었는데 이번 주 2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30% 이내로 들어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볼게요.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테슬라입니다. 82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보면 레버리지 상품들이 줄비한데 그리고 4위를 봤더니 반도체 3배인데 반대로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때 인버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좋지 않겠죠. 인버스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매수 종목 차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랑 중국 CSI 300입니다. 두 개의 차트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테슬라의 판매처, 주력이 중국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 개 모두 다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지지하고 이제 반등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매수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죠.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지지하고 반등을 시원하게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릴 테니까 다음 주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채 12주 연속 하락했다는 이야기인데요. 38년 만에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약세장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미국채 하락은 좋은 신호가 아니니까 언제 멈추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숙제이고 11월에 금리 인상하고 파월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갈릴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스냅이 목요일에 상승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이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관련된 산업에 포함된 기업은 조심해야겠죠. 메타 플랫폼이랑 구글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BMW에서 전기차 생산 시설을 2.4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할 때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맑을 걸로 보입니다. 당연한 건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전기차, 2차 전지 하나도 없다면 나중에 소외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3번의 연장성선인데요. 바이든이 배터리 생산 라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앞으로 계속될 큰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니까 내 포트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트렌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30년 뒤에 10곳 중에 한 곳이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가구가 바뀐다는 건 생활이 변화된다는 거고 산업도 이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우리는 이런 변화를 눈여겨봐야겠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20년부터 50년까지 가구 유형별 변화를 볼게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알 수가 있죠. 1인 가구입니다. 2050년도에 40%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30년 뒤에 65세니까 지금 3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속한다는 이야기죠.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인 가구 홈케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혼밥, 혼술 이제 당연한 게 됐죠. 온라인 소통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대화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핸드폰으로 동호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밀키트 배달, 무인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나노사의 체리슈머 이게 1, 2인 가구들을 위한 테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을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20개를 뽑아보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올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애플이 역시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5등에 삼성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10위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좋았고 주가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S&P 500보다 가치 있는 기업들이 4% 정도 주가 상승폭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20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 혹은 주춤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아니면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20개의 브랜드는 잘 알고 계시는 게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 추가로 지난주에 뉴스로 소개드렸던 기업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슈퍼마켓 기업 크로거가 엘버터스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정이 됐고 2등 기업이 4등 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코스트코를 넘어서 월마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크로거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점포 수가 4천 개가 넘고 종업원 수는 44만 명이 넘으니까 정말 큰 기업인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크로거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잘 나온다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 증시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돌아오는 줄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뉴스에서도 언급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의 실적 발표가 있죠. 얼마나 잘 나올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컬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약세장을 바라본 긍정적인 투자 시선입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세대를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퇴를 한 베이비붐 세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갓 투자를 시작한 제트 밀레니엄 세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X세대로 대표적인 중년 투자자죠. 이렇게 세 가지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세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은퇴를 한 투자자는 지금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높은 금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채권 이자가 높죠. 요즘 채권 보면 4%는 기본이고 5%, 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퇴를 한 투자자라면 이런 5, 6% 잡아야겠죠. 그동안에는 1, 2%밖에 없어서 이자가 거의 이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195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S&P 500이 25%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꾸준히 보유하거나 계속 늘려간다면 미래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투자자한테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중년 투자자를 볼게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중년이라고 하면 과장부터 부장님, 팀장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소득이 가장 높죠. 그만큼 매달 총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잘 나눠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약세장도 나쁘지가 않죠. 앞으로 약세장 이유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투자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